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재판이 오늘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에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2주일에 한 번씩 열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 대장동 재판이 이재명이 단식쇼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미루는 바람에 이번 주는 이렇게 이틀 열리게 됐습니다. 다음 주는 또 금요일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리고 이렇게 격주로 돌아가면서 선거법 위반 재판과 대장동 재판 이렇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이 일주일에 하루 재판을 받는 셈입니다. 오늘 이재명의 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이 재판이 열리는데 오늘은 이 재판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재판 병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검찰이 백현동 비리와 위정교사 비리 이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정교사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 재판부 이쪽으로 위정교사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이제 이 위정교사까지를 대장동에 병합하는 것이 맞느냐, 이걸 따로 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에 대한 각종 이 재판이 여러 개가 될 것인데 이 재판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 재판의 신속성 이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이재명 입장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일주일에 도대체 몇 번 재판을 받으러 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은 계속해서 야당 대표여서 바빠서 재판을 받기가 힘들다. 지금 이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오늘 아마 재판부에서 오늘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배당은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재판을 하고 있는 형사합의 33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느 법원이든 이렇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정교사는 이미 이재명의 재판이 대장동 재판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위정교사를 어디에 배당을 할 것이냐라는 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정교사는 이재명이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위정을 해달라라고 교사를 한 부분, 시킨 부분입니다. 이게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그러니까 사법방해, 전체적으로 사법방해에 해당을 합니다. 증거인멸과 함께. 그래서 이 사법방해는 갈수록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우리가 재판정을 보면 판사 한 명이 재판을 하는 곳이 있고 이게 단독부입니다. 판사 한 명이 하는 간단한 재판입니다. 또 판사 3명이 재판을 하는 합의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 위정교사는 간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판사 한 명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성격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합의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내용이다, 관심이 많은 내용이다 등등의 이유가 있으면 이 단독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것도 합의부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꿀 때에는 재정 합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 단독 판사가 다뤄야 할 내용이지만 합의부로 넘긴다 이런 결정을 할 때 심의를 하는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17일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재정 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이 기존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로 이 위정교사까지를 배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국회에 법사위 소속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 국정감사 도중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정교사 이 사건은 따로 떼서 재판을 하는 것이 맞지 대장동 재판부에 이렇게 배당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이 법원이 결정하는 사건 배당 이 부분을 이렇게 참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걸 참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게 이재명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봐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재판 내용이 아니라 이건 지금 재판의 병합을 통해서 이재명이 재판을 일주일에 덜 나와도 되고 또 재판을 이렇게 모두 합치게 되면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재판 지연, 이재명은 재판 지연을 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안 외동하는 것이 아니냐 서울중앙지법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선 겁니다.
이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또 반박을 했습니다. 왜 국회에서 정말 법원의 독립적인 영역 그 부분까지를 관여를 하느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을 많이 받도록 하는 이렇게 사건 쪼개기 아니냐, 기소 쪼개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 맞느냐? 물론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져야 합니다. 판사는 언제나 독립적으로 모든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리는 독립적인 판결 결정들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김명수 사법부 이후에 이 재판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지금 우리 사회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놓고. 그러니까 독립성을 지켜줘야 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될 재판부의 이 결정들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너무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난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와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지난 2002년에 이재명이 KBS PD와 짜고 이렇게 검사를 사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이재명이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벌금형을 받은 것을 놓고 2018년 이 선거에서 후보로 나서서 자신이 음해를 당했다, 자신이 잘못한 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라고 해서 재판이 걸린 겁니다. 이재명이 벌금형까지 받았는데 무슨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단 말이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그 관계자 한 명, 이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김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2002년에 검사를 사칭할 때 그 당시에 성남시장의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가 지금 이재명의 측근으로 백현동 비리를 저지른 김인섭, 이 김인섭의 또 측근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백현동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김인섭, 김진성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김진성의 집에서 이 녹취록이 나왔던 겁니다. 그 녹취록 속에, 휴대폰 녹취록 속에 이재명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진성에게 2018년 그 자신이 선거에서 거짓말한 그 재판에서 자신이 무고하게, 이재명이 무고하게 당했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라, 법정에 나가서 그런 거짓 증언을 하라라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는 게 나옵니다. 그 녹취록에. 김진성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데도 이재명이 이게 그렇게 모를 내용이 아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만 이야기하면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위증교사를 합니다. 녹취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녹취록을 확보한 다음에 지난달 22일이었죠. 이재명을 불러서 조사할 때, 이 백현동 조사를 할 때 이 위증교사, 이 녹취록을 꺼냈던 겁니다. 거기에서 이재명이 말문이 막혔던 겁니다. 이건 사건도 단순하고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이 이제 위증교사인데, 지금 대장동, 위례, 성남FC 건 이것만 해도 재판 내용이 방대한데 여기에다가 전혀 성격이 다른 위증교사를 왜 이렇게 병합하도록 이렇게 배당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대장동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재판부가 이거 병합하기는 좀 부적절하다, 위증교사까지 병합하면 이 재판의 범죄의 성격도 맞지 않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결정을 하면 다시 법원에서 재정 합의 결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대장동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보통 이렇게 배당이 되면 보통 재판부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병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이게 어제 국민의힘도 나서고 민주당도 나서서 이렇게 공방전을 벌이는 것은 이번은 이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소를 했습니다. 백현동을 먼저 기소를 하고 위증교사를 그 다음에 기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위증교사를 먼저 기소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렇게 순서를 뒤바꾼 이유는 백현동 건은 대장동에 병합을 하라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건 범죄의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장동과 백현동은 또 다 성남시장 때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위증교사는 따로 떼는 것이 맞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 범죄의 성격도 그렇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도 위증교사는 따로 떼서 재판을 하자,
이건 뭐 단독심에서, 그러니까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하고 싶으니까 이재명 변호사 쪽에서는 지금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위정교사 모두 합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다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야당 대표라고 하는 것이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대장동 재판부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백현동도 병합을 할 거냐, 이 위정교사를 병합을 할 거냐, 이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야당 대표라고 해서 재판을 자꾸 지연시키고 재판을 연기하자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왜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당 대표로 이재명은 이 야당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법 방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 전국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혐의가 있다면 빨리 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재판을 빨리 진행해서 끝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바쁘다, 재판이 여러 가지다, 야당 대표여서 바쁘다. 그러면 이재명이 야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개인 비리입니다. 자신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또 이 혐의의 성격에 들어가도 백현동을 대장동과 병합하는 것은 맞지만 위정교사를 여기에 합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피고인이 이재명 동일인이다. 이 이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위정교사까지를 오늘 병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서울중앙지법 또 이 대장동 재판부 형사합의 33부입니다. 이 사실상 재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뭐 재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다 합하면 이재명의 재판 지연에 동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봐주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검찰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정교사는 떼내서 별도의 재판을 여는 것이 맞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재명에 대한 재판, 이 대장동 재판도 선거법 위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열자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두 번이 좋은데 이재명의 재판이 워낙 많다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열자라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국민의힘이다, 뭐 민주당 쪽이다, 어느 쪽을 떠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부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또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33부입니다. 대장동 재판부가 오늘 이재명을 봐줘야 되겠다. 이재명의 재판 지연에 동조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판사는 없다라고 봅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이상한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재판을 지연하겠다라고 하는 이 전략, 이 작전에 동조하려고 하는 판사가 있다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 위정교사까지를 오늘 병합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이재명 봐주기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지금 서울중앙지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법적인 공정성,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재판하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백현동, 위정교사 이렇게 다 묶어서 이 재판이 언제 끝납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